자네 우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안 할래? 할아버지, 아니, 회사 다니세요? 우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안 할래? 공원에서 매일 만나던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낡은 등산복에 오래된 운동화, 백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조건도 좋아. 꼭 와줬으면 좋겠어. 며칠 후 할아버지가 보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 30층 넘는 유리 빌딩, 대원건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한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지난주까지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그곳으로 행운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2월 새벽. 서울의 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빌딩 사이를 휘몰아쳤어요. 거리의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인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강민준, 25살.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지만 학교보다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고시원 4평방,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이 제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월세 40만 원. 매달 초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좁은 복도 끝에 있는 공용 화장실까지 슬리퍼를 끌며 걸어갔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오늘도 웃어야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빨아서 말려둔 옷이었어요. 남색 작업 바지와 회색 점퍼,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가난해도 지저분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옷을 입으면서 책상 위 달력을 봤습니다. 12월 15일. 졸업까지 딱 2달 반 남았어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됐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 떠 있었어요. 엄마였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힘내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 건강만 챙겨. 새벽 4시에 보낸 메시지였어요. 엄마도 일찍 일어나셔서 식당 준비를 하셨겠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무리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공원 관리 작업에 필요한 장갑, 수건, 구급상자, 그리고 점심으로 먹을 편의점 삼각김밥 2개, 물통도 챙겼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잠시 멈췄습니다. 옆방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어요. 누군가 아직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2천만 원. 매달 이자만 10만 원씩 나갔어요. 졸업하고 취업하면 원금 상환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날카롭게 폐를 찔렀어요. 영하 5도.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오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공원 관리, 9시부터 12시까지 대학 수업,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배달 아르바이트,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편의점 끝나고 집 가면 새벽 2시 반, 씻고 자면 3시, 그리고 5시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잤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한 달 수입은 약 150만 원. 공원 관리 60만 원, 배달 50만 원, 편의점 40만 원. 여기서 월세 40만 원, 식비와 생활비 30만 원을 빼면 80만 원이 남았어요. 학자금 이자 10만 원 내고 나머지 70만 원은 엄마께 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엄마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셨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14시간씩 서서 일하셨어요. 설거지하고 채소 다듬고 홀 청소까지 하셨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그 돈으로 엄마는 작은 원룸 월세를 내고 사셨어요. 엄마는 절대 제게 돈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래 계좌로 보내드렸어요. 엄마가 허리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훌륭한 분이었단다. 하지만 돌아가셨어.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몰랐어요. 엄마가 힘들어 하실까봐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엄마가 가끔 은반지를 만지며 멍하니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반지는 엄마가 평생 끼고 계신 거였습니다. 한 번도 빼신 적이 없으셨죠.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작업 도구함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5시 30분. 공원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작업 도구를 꺼냈습니다. 빗자루, 쓰레기 집게, 걸레, 그리고 벤치 페인트 칠 도구들. 오늘은 3구역 벤치를 점검해야 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벤치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은 없는지, 못이 튀어나온 곳은 없는지 확인했어요. 한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사포를 꺼내 벗겨진 부분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를 칠했어요. 정성껏 칠했습니다. 누군가 이 벤치에 앉아서 쉴 거예요. 어르신들이 앉아서 이야기 나누실 거고요. 깨끗하고 안전해야 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힘들지만 이 일이 싫지는 않았어요. 새벽 공원은 고요했고 이 시간만큼은 제 것 같았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곧 운동하러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오실 거예요. 저는 빗자루로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쓸었어요. 쓰레기도 주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졸업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좋은 직장 구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저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벤치를 닫고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공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평범한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계셨고 손에는 오래된 크로스백을 메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자주 관리하는 3번 벤치로 걸어가셨어요. 그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치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게 하지만 밝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그래. 짧게 답하시고는 다시 신문을 보셨어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오셨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 정확한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는 그래 또는 응 정도로만 답하셨습니다. 말이 별로 없으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면
공원이 더 따뜻해 보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6시쯤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벤치에서 일어나 근처 나무 아래로 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뛰어갔어요. 할아버지, 이거 쓰세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너는 어떡하고? 저는 괜찮아요. 젊으니까요. 저는 우산을 할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구역으로 뛰어갔어요. 비를 맞으며 작업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지만 괜찮았어요. 할아버지가 비 맞으시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오셨어요. 저는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제 고마웠다. 우산 여기 있다. 아, 괜찮아요. 천천히 쓰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커피 2개를 샀어요.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 비 맞으셨는데 감기 걸리셨을까봐 걱정됐거든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비 맞으셨는데 감기 걸리셨을까봐요. 이거 드세요. 2 손으로 커피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커피를 받으시며 물으셨어요. 커피가 2개네? 하나는 제 거예요. 같이 마셔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저를 보시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민준이라고 했지? 네, 맞아요. 몇 살이야? 25살이요. 대학생이고? 네, 4학년이에요. 졸업 얼마 안 남았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힘들겠구나. 이렇게 새벽부터 일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괜찮아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저는 밝게 웃었습니다.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매일 인사를 드렸고 가끔 커피도 함께 마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별로 없으셨지만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어요. 다음 날 새벽 공원은 온통 물기와 낙엽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 작업을 시작했어요. 미끄러운 곳을 먼저 치워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실 시간이 됐습니다. 멀리서 할아버지가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 할아버지가 미끄러지셨어요. 낙엽에 발을 헛디디신 거였습니다. 쿵! 할아버지가 바닥에 넘어지셨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빗자루를 던지고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무릎도 찢어졌어요. 괜찮아. 괜찮다. 할아버지는 일어나려고 하셨지만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벤치까지 모셨어요. 그리고 제 가방에서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제가 소독해 드릴게요. 잠깐만 참으세요. 저는 손바닥의 상처를 물티슈로 닦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파하실까봐 최대한 조심스럽게 했어요.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로 처치했어요. 할아버지, 병원 가보셔야 해요. 나이 드시면 넘어지면 위험해요.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안 돼요. 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5장. 제게는 큰 돈이었지만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택시비랑 병원비 쓰세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 제발이요. 저는 할아버지 손에 돈을 쥐어드렸습니다. 제가 안심하고 일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다치셨는데. 제 눈을 보시던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구나, 민준아.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택시를 타고 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점심은 굶었지만 괜찮았어요. 할아버지가 무사하시면 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나와서 그 구역의 낙엽을 전부 치웠어요. 미끄러운 곳에는 모래까지 뿌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넘어지시면 안 됐거든요.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손에 밴드를 붙이고 계셨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저를 한참 보시더니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응, 덕분에 괜찮아. 고마워, 민준아. 그날 할아버지가 제게 물으셨어요. 민준아, 너 이것 말고 다른 일도 하니? 네, 배달이랑 편의점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이 힘들겠구나. 며칠 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우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안 할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회사요? 너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왔으면 좋겠어. 조건도 여기보다 훨씬 좋아. 정말요? 할아버지 회사가 어디신데요? 나중에 연락할게. 번호 좀 줄래? 저는 기쁜 마음으로 번호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번호를 교환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새벽 공원에 오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인사를 드리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낙엽을 쓸다가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 겨울인데도 햇살이 따뜻하구나.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민준아, 이거 좀 맡아줄래? 네. 이게 뭐예요?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어.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좀 산책을 하고 싶거든. 무거워서 말이야. 할아버지는 미안한 듯 웃으셨어요. 아, 괜찮아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저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공원 관리 사무실에 물품 보관함이 있어요. 거기 넣어드릴게요. 고맙구나. 비밀번호 걸 수 있지? 네, 물론이죠. 저는 할아버지 물건을 들고 관리 사무실로 갔습니다. 물품 보관함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를 뭘로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숫자가 있었어요. 2406. 엄마가 늘 쓰시는 비밀번호였습니다. 핸드폰도, 은행 앱도, 집 비밀번호도 전부 2406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숫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뭔가 소중한 느낌이 드는 숫자였어요. 저는 2406을 눌렀습니다. 상자를 넣고 문을 잠갔어요.
나중에 찾아가실 때 제가 빼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대학교로 갔어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녁 6시쯤 됐을 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야. 지금 물건 찾아야 하는데 비밀번호가 뭐지? 순간 깜짝 놀랐어요.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괜찮아. 뭐야? 2406이에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2406? 할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네, 2406이요. 왜 2406으로 했니? 아, 엄마가 좋아하는 숫자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비밀번호예요. 아, 그래. 할아버지 목소리에 뭔가 놀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나도 2406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거든. 나한테도 의미가 있는 숫자야. 정말요? 우연이네요. 그러게. 우연이구나.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고맙다. 민준아. 네. 물건 잘 찾으세요.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공부에 집중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공원에 나갔어요.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밝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응, 민준아. 어제 물건 잘 찾았어. 고마워. 다행이에요. 저는 웃으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는 가끔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공원 이야기, 그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커피를 사오셨습니다. 민준아, 잠깐 쉬면서 마셔. 고맙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민준아,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네. 이번 학기만 마치면 졸업이에요. 그래.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취업 준비해야죠. 빨리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힘들겠구나.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괜찮아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우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안 할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요? 응. 너같이 성실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 좋겠어. 조건도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회사가 어디세요? 나중에 자세히 알려줄게. 일단 생각해보고.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공원 관리 일도 좋지만 더 나은 조건이라니 고마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이제 친해졌어요.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고 가끔 커피도 함께 마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따뜻하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내일 시간 있니? 내일요? 오후에는 시간 있어요. 나랑 밥 먹으러 갈래? 회사 이야기도 하고. 좋아요. 제가 살게요.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야, 내가 살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일자리까지 소개해 주시는데 제가 사야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저는 생각했어요. 어디로 모실까? 문득
엄마 일하시는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음식이 맛있었거든요. 엄마가 일하시는 식당으로 가요. 거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래, 좋아, 거기로 가자.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엄마한테도 할아버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이 기다려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할아버지와 밥 먹는 게 기대됐어요. 엄마도 할아버지를 만나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제게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니까요.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줄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공원 입구에 서 있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왔어요. 낡았지만 다림질을 해서 단정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평소 입으시던 등산복이 아니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모자도 쓰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아, 기다렸지?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며 웃으셨어요. 그래, 가자.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식당까지는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가는 동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할아버지. 그러게. 겨울인데도 따뜻해. 오늘 회사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응, 천천히 이야기하자.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편안하셨어요. 특별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식당이 보였습니다.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에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뒤따라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로 갔어요.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모자를 벗지 않으셨어요. 겨울이라 실내에서도 모자 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엄마, 저는 주방 쪽을 향해 불렀습니다. 응, 민준아.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나오셨어요.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뒤로 묶으셨어요. 손에는 주문받는 수첩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실까요? 엄마가 웃으며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이 굳었어요.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엄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할아버지 손이 덜덜 떨렸어요. 뭐 드릴까요? 엄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셨어요. 모자를 더 눌러 쓰시고 아래만 보셨습니다. 엄마, 이분이 제가 공원에서 알게 된 할아버지세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저는 밝게 소개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엄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더 숙이셨어요.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메뉴판을 집어드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메뉴판이 흔들렸어요. 뭐 드릴까요? 엄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메뉴판만 보고 계셨어요. 엄마를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된장찌개 주세요. 네. 민준이는? 저는 김치찌개요.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는 주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방 문이 닫히자마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어요.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물을 가져오셨습니다. 물 여기 있어요. 엄마가 테이블에 물잔을 내려놓으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정면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다시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잔을 들으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출렁였습니다. 겨우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셨습니다. 눈이 붉어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쟁반에 찌개와 반찬을 담아오셨어요.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엄마는 음식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엄마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는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민준아, 많이 먹어. 응, 엄마도 일 힘들지 마.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다시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드셨어요. 하지만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찌개를 저으시기만 했어요. 할아버지, 입맛 없으세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찌개를 한 숟가락 뜨셨습니다. 입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계셨어요. 맛있어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이 고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계산할 때였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갔어요. 엄마가 오셨습니다. 잘 드셨어? 응, 맛있었어. 저는 돈을 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엄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어나셨어요. 빠르게 식당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 그래, 조심히 가.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기다려요. 할아버지는 식당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어요. 벽에 기대셨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고 계셨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가야 해요. 저는 다급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지 않으세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할아버지는 저를 보셨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준아. 네. 혹시 어머니 이름이 뭐니? 저는 이상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이수연이요. 왜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이수연.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엄마 아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우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할아버지.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민준아, 오늘 고마웠어.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할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아, 오늘 고마웠어. 내일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잘 자거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할아버지도 푹 쉬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던 손, 눈물 고인 눈, 엄마를 보지 못하시던 모습, 모든 게 이상했어요. 엄마를 보시고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 혹시 엄마를 아시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저는 그날 밤 내내 뒤척였습니다. 내일 할아버지를 만나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식당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공원에 나갔어요. 할아버지가 오실 시간이 됐지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많이 놀라신 것 같았는데 몸이 안 좋으신 걸까요? 걱정이 됐어요. 작업을 하면서도 자꾸 입구 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어요. 오전 8시가 됐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야. 할아버지, 오늘 공원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안하다. 오늘은 일이 좀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제 많이 놀라신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오늘 오후에 시간 있니? 네, 있어요. 우리 회사로 와줄래? 아르바이트 이야기 하려고. 저는 기뻤습니다. 네. 어디로 가면 돼요? 강남역 근처야. 주소 문자로 보낼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문자를 기다렸어요. 곧 주소가 왔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주소를 보니 강남 한복판이었어요. 좋은 회사인가 봅니다. 저는 기숙사로 돌아가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면접 볼 때 입었던 셔츠와 바지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오후 2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어요. 강남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큰 빌딩 앞에 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빌딩을 올려다봤어요. 유리로 된 외벽. 30층은 넘어 보였습니다. 빌딩 꼭대기에 큰 간판이 보였어요. 대원건설. 대원건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원건설은 제가 알고 있는 회사였어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였어요. 아파트도 짓고 해외 플랜트 사업도 하는 큰 회사였습니다. 할아버지 회사가 대원건설이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빌딩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고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천장은 높았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저 오늘 면담이 있어서 왔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민준입니다.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아, 강민준님. 네, 확인됐습니다. 2층 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대원건설이라니. 이런 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제2회의실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와. 할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큰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할아버지 혼자 계셨어요. 할아버지,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며 작게 웃으셨어요. 민준아, 왔구나.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할아버지 회사가 대원건설이세요? 정말 큰 회사잖아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나도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어떤 일 하세요? 관리 업무 같은 거. 할아버지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단하세요. 이런 큰 회사에서 일하시다니. 민준아, 너도 여기서 일할 수 있어. 우리 회사 인턴 자리가 있거든. 인턴이요? 응. 졸업 전까지 인턴으로 일하고 졸업하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원건설 정규직이라니. 이런 회사에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엄청날 텐데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너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잖아. 회사에서 그런 사람을 원해. 할아버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월급은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야.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300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세 가지 아르바이트에서 150만 원 버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일만 해도 300만 원이라니요. 네, 정말 하고 싶어요. 좋아.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할아버지는 서류를 꺼내셨어요. 여기 인턴 계약서야. 읽어보고 사인하면 돼.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꼼꼼히 읽었어요.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주 5일 근무. 인턴 기간은 6개월. 모든 조건이 좋았습니다. 저는 사인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민준아, 고마워. 내가 이 회사에 와줘서. 할아버지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슬픈 것 같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도 여기서 일하시는 거죠? 자주 뵐 수 있겠네요. 응, 자주 볼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할아버지가 회사를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여기는 인사팀이고 저기는 총무팀이야.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이 할아버지를 보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저는 신기했어요. 직원들이 할아버지를 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사에서 중요한 분이신가 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로비에서 할아버지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민준아, 다음 주에 보자. 첫 출근 날 내가 알려줄게. 네, 조심히 가세요. 저는 빌딩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대원건설. 제가 대원건설에서 일하게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께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응, 민준아.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인턴 자격 받았어요. 정말? 어디? 대원건설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대원건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큰 회사죠? 그래, 그렇구나.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기쁘신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 왜요? 안 좋은 회사예요? 아니야. 좋은 회사지. 축하한다, 민준아. 감사해요, 엄마. 열심히 해. 그리고 조심히 다녀. 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잘 자, 우리 아들.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몰랐습니다. 대원건설이라는 이름을 듣고 놀라신 것 같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대원건설에 출근했어요. 정장을 입었습니다. 중고로 산 정장이었지만 깨끗하게 다려서 입었어요.
오전 8시 30분.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첫 출근 날 안내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오전 9시가 되자 직원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한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넥타이도 매셨고요. 할아버지,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따라와. 할아버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다른 직원들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할아버지를 보더니 허리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사에서 꽤 높은 분이신가 봐요.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너는 기획팀에서 일하게 될 거야. 기획팀이요? 응. 거기서 자료 정리하고 회의 준비하고 그런 일 할 거야. 알겠습니다. 기획팀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오시자 직원들이 모두 일어났어요.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가볍게 답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아.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어요. 명찰에 기획팀 김 부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분이 신입 인턴이신가요? 응, 강민준이야. 잘 좀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김 부장님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민준 씨,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민준아, 열심히 해.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사무실을 나가셨어요. 김 부장님이 저를 빈 책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민준 씨 자리예요. 편하게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옆자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입사 2년 차예요.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은 씨가 작게 속삭였어요. 민준 씨, 대단하시네요. 네. 회장님이 직접 데려오셨잖아요. 회장님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까 그분 말이에요. 우리 회사 회장님이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회장님? 네. 윤태준 회장님이요. 몰랐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회장님? 대원건설 회장?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어머, 정말요? 회장님이랑 어떻게 아세요? 그냥 공원에서 알게 됐어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요? 평소에 등산복 입고 낡은 운동화 신으시던 분이, 공원 벤치에서 신문 보시던 분이, 김 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오늘은 간단한 업무부터 익혀볼게요. 회의 자료 정리부터 시작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지은 씨가 저를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회사 지하에 직원 식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밥 먹어요. 무료예요. 감사합니다.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어요. 지은 씨와 다른 직원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한 남자 직원이 물었어요. 민준 씨는 회장님이랑 어떻게 아세요? 공원에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대단하시네요. 회장님이 직접 사람을 데려오신 건 처음이에요. 다들 신기하게 저를 봤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왜 저한테 정체를 숨기셨을까요? 저한테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대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후 업무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서 할아버지, 회장님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비서 한 분이 따라오셨습니다. 회장님, 차가 대기 중입니다. 그래. 회장님은 로비를 걸어 나가셨어요.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어요. 기사님이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회장님이 차에 타려는데 저를 보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저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어요. 회장님은 웃으셨습니다. 나한테는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 괜찮아. 하지만, 민준아, 태워다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장님은 잠시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정체를 숨긴 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회장님은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좋았어. 회장이라는 걸 알면 다들 달라지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세요. 저한테는요. 회장님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고맙다, 민준아. 내일 봐. 네, 조심히 가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차를 보며 서 있었어요. 대원건설 회장. 할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공원에서 만난 따뜻한 할아버지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걸까요? 그냥 착한 청년이라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엄마 식당에서 그렇게 놀라셨을까요? 혹시 엄마와 무슨 관계가 있으신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엄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첫 출근했어요. 그래, 어땠어? 좋았어요. 근데 엄마, 왜? 제가 공원에서 만난 할아버지요. 그분이 회장님이세요. 회장님? 네, 대원건설 회장님이래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래, 좋은 분이시구나. 엄마, 혹시 그분 아세요? 아니, 왜? 그냥 엄마 식당에서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행동하셨거든요. 민준아, 그냥 내가 착해서 도와주시는 거야. 열심히 해. 네,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조금 떨린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 착각일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기획팀은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선배님들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준 씨, 이 자료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회의 자료 만드는 법, 보고서 쓰는 법, 엑셀 사용하는 법. 하나하나 익혔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회장님이랑 아시게 됐어요? 지은 씨가 궁금해했어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새벽에 공원 관리 일하거든요. 와, 신기하다.
회장님이 사람 직접 데려오신 건 처음이에요. 다들 신기해했습니다. 저도 신기했어요. 회장님이 왜 저를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지 몰랐습니다. 오후에 업무를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직원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응, 다들 수고해. 회장님은 사무실을 돌아보시다가 제 자리로 오셨습니다. 민준아, 일 잘하고 있어? 네. 선배님들이 잘 가르쳐 주세요. 회장님은 웃으셨어요. 다행이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잠시 저를 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볼 때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녁에 집에 가면 엄마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도 잘 다녀왔어요. 그래, 힘들지 않아? 아니요, 재밌어요. 엄마는 기뻐하셨지만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민준아, 회사 사람들한테 잘해. 네, 엄마. 그리고 조심히 다녀. 왜요? 걱정 마세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괜히 그래. 잘 자. 네, 엄마도요. 전화를 끊고 나면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가 뭔가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은 거의 매일 사무실에 들르셨어요. 다른 팀은 잘 안 가시는데 기획팀에는 자주 오셨습니다. 민준아. 네, 회장님. 커피 한잔 할래? 좋아요. 회장님과 함께 복도 끝 휴게실로 갔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민준아, 너 대학에서 뭐 전공했어? 경영학이요. 그래. 공부 잘했어? 그냥 보통이에요. 알바하느라 공부에 집중 못했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생했겠구나. 괜찮아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은 창밖을 보셨어요. 민준아, 엄마는 자주 연락해? 네, 매일 통화해요. 효자네.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씁쓸해 보였어요. 할아버지도 가족 있으세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혼자야. 외로우시겠어요. 응, 외롭지. 회장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민준아. 네. 너 참 좋은 아이구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열심히 해. 기대하고 있어. 네. 열심히 할게요. 그날 이후로 회장님은 더 자주 저를 부르셨습니다. 점심 같이 먹자고, 커피 마시자고. 저는 영광이었어요. 하지만 동료들 눈치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특별하신가 봐요. 지은 씨가 속삭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공원에서 알던 분이라서요. 부럽네요. 저는 웃었지만 불편했어요. 2주일째가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의실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프로젝터를 준비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어요. 제 개인 텀블러였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장님도 오셨고 부장님들도 오셨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서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회의는 1시간 정도 진행됐어요. 끝나고 나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의자를 정리하고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 텀블러가 없었습니다. 분명 책상 위에 뒀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주변을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께 물어봤어요. 혹시 텀블러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가져간 걸까요? 하지만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럴 리 없었어요. 그냥 어딘가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퇴근하려는데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준아, 잠깐. 네.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좋아요. 저는 기뻤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회사를 나왔어요. 회장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 타보는 고급 세단이었어요. 가죽 시트가 푹신했습니다. 차는 조용한 한식당으로 갔어요.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먹고 싶어? 저는 아무거나 좋아요. 회장님이 메뉴를 주문하셨어요. 음식을 기다리면서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민준아, 회사 생활 적응했어? 네. 다들 친절하세요. 다행이다. 회장님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민준아, 너 정말 착한 아이구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를 닮은 것 같아. 저는 놀랐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아, 식당에서 봤잖아. 그때 느낌이 그랬어. 아, 그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보셨어요. 엄마가 너를 잘 키우셨구나. 네. 엄마 덕분이에요. 혼자 키우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회장님은 눈을 감으셨어요.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젓가락을 들으셨다가 내려놓으셨다가 반복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입맛 없으세요?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저는 밥을 먹으면서 회장님을 봤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그리운 것 같기도 했어요. 민준아. 네. 엄마께 잘해드려. 네, 그럴게요. 그리고 회장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눈이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회장님이 저를 차로 집까지 태워주셨습니다. 고시원 앞에 도착했어요. 잘 들어가. 네. 오늘 저녁 감사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창이 내려갔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민준아. 네.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차를 보며 서 있었어요. 회장님이 오늘 유난히 감정적이셨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했어요. 사라진 텀블러, 저를 보시는 회장님의 눈빛, 떨리던 목소리,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그냥 착한 청년으로만 보시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엄마께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밤이 늦었습니다. 내일 전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다음 날부터 회장님이 달라지셨습니다. 더 자주 저를 찾으셨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꼭 들르셨고 점심도 거의 매일 같이 드셨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네, 할아버지. 회장님은 제 얼굴을 유심히 보셨어요. 뭔가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회장님이 이미 사무실에 와 계셨습니다. 제 책상 앞에 서 계셨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민준아, 일찍 왔구나. 네, 오늘 할 일이 많아서요. 회장님은 잠시 저를 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점심때 내 사무실로 와.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장님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눈이 붉은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회장님 사무실로 갔어요.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들어가니 회장님이 창가에 서 계셨어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님이 돌아서셨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회장님 눈이 붉었어요. 우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회장님은 손사래를 치셨어요. 괜찮아.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민준아. 네.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떨리고 계셨습니다. 너 정말 좋은 아이구나. 감사합니다. 엄마를 꼭 닮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민준아, 내가 너한테 해줄 게 많아. 네, 이미 충분히 해주셨는데요. 아니야. 더 많이 해줘야 해.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그냥 너를 보면 마음이 편해서. 저도 할아버지랑 있으면 편해요. 회장님은 작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일을 하는데 지은 씨가 속삭였어요. 민준 씨, 오늘 회장님이 이상하시지 않아요? 네. 아까 복도에서 봤는데 혼자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요? 네. 뭔가 큰일 있으신가 봐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회장님 사무실로 가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들어가니 회장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회장님이 고개를 들으셨어요. 응, 괜찮아. 왜? 오늘 좀 피곤해 보이셔서요. 회장님은 웃으셨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 걱정 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고맙다, 민준아. 회장님은 잠시 저를 보시다가 물으셨어요. 민준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네, 있어요. 엄마 일하시는 식당에 같이 갈래? 저는 놀랐습니다. 엄마 식당이요? 왜요? 음식이 맛있더라. 다시 먹고 싶어서. 저는 기뻤습니다. 좋아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긴장돼 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당으로 갔어요. 회장님은 또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엄마가 우리를 보셨습니다. 어머, 민준아. 또 왔네. 네, 엄마. 할아버지가 여기 음식 맛있다고 또 오자고 하셨어요. 엄마는 회장님을 보셨어요. 순간 엄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회장님은 고개를 숙이셨어요. 여전히 모자를 눌러 쓰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주문을 받으러 오셨어요. 뭐 드릴까요? 저는 된장찌개요. 저는 김치찌개 주세요.
회장님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엄마는 주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장님이 주방 쪽을 계속 보셨어요. 엄마가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할아버지, 응?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회장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직접 가져오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젓가락을 드셨어요. 찌개를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맛있으세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 민준아. 회장님은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민준아, 엄마 정말 좋은 분이시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 모셔. 네. 회장님은 한참 동안 식당을 바라보셨어요. 할아버지, 집에 가세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 그럴게. 회장님은 차를 타셨어요. 차가 출발하기 전에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민준아. 네. 곧 다 말해줄게. 네.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네. 알겠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식당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응? 아까 그 할아버지 이상하지 않았어요? 엄마 손이 멈췄습니다. 왜? 자꾸 우시는 것 같아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혹시 그분 아세요? 아니, 모르는데.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왜 그러세요? 민준아. 엄마가 저를 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가 요즘 피곤해서. 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곧 다 말해줄게.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엄마도 오셨을까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어젯밤 회장님이 하신 말씀, 곧 다 말해줄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는데 이미 회장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회장님이 밤새 계신 걸까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회장님 비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민준 씨,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회장님 사무실로 갔어요.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들어가니 회장님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봉투를 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밤새 우신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님은 일어나셔서 창가로 가셨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계셨어요. 민준아. 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민준아, 너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있니? 아니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만 하셨어요. 회장님은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그랬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돌아서셨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회장님은 책상으로 걸어오셨어요.
서류 봉투를 집으셨습니다. 민준아, 이걸 봐.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DNA 친자 검사 결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대상 윤태준, 강민준.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큰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친자 확률 99.99%.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무슨...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봤어요. 회장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민준아. 회장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할아버지. 저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25년 동안 몰랐어. 내가 있는 줄도 몰랐어.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넌 내 아들이야. 내 친아들. 회장님이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엄마, 수연이가 너를 혼자 낳아서 키웠어.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민준아, 2406. 그 숫자 기억나지? 그게 우리 둘만의 비밀번호였어. 내 생일 24일, 수연이 생일 6일.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엄마가 응. 25년 전에 우리는 사랑했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수연이가 떠났어. 왜 떠났는지도 모르고 임신한 줄도 모르고. 회장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연락도 안 됐어.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렇게 25년이 지났어. 공원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뭔가 낯익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지. 2406을 들었을 때도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식당에서 수연이를 봤어. 25년 만에. 그 순간 알았어. 그리고 너를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 회장님은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DNA 검사를 했어. 내가 쓰던 컵으로. 미안해,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제 컵이 사라진 거였구나. 응. 그리고 오늘 결과가 나왔어. 99.99%. 넌 내 아들이야, 민준아. 회장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25년 동안 곁에 없어서 너랑 수연이가 고생하는 걸 몰랐어. 저는 멍했습니다. 회장님이 제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제 앞에 계시다고? 민준아, 말해줘. 뭐라도 말해줘.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그 단어를 처음 불러봤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꼭 안으셨어요. 응, 아들. 내 아들.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5년 만의 만남. 아버지와 아들.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게 차올랐어요. 이분이 제 아버지라는 게. 한참 후에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엄마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네.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 25년 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놀라실 거예요. 응. 나도 무서워. 수연이가 날 용서해 줄까?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하실 거예요. 엄마는 좋은 분이세요. 고맙다, 민준아. 회장님은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오늘 저녁에 같이 가자. 엄마한테. 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25년 만에.
회장님은 창밖을 보셨어요. 25년. 너무 오래 걸렸어. 괜찮아요. 이제 찾으셨잖아요.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이제 찾았어. 내 아들을. 그날 오후 저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회장님이 제 아버지. 대원건설 회장이 제 아버지. 믿을 수 없었지만 서류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99.99%.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엄마 식당으로 갔어요. 차 안에서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긴장되니? 네.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 25년 만에 보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는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이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가자. 수연이를 만나러. 우리는 함께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방에서 나오시던 엄마가 우리를 보셨습니다. 민준아, 또 와. 엄마 말이 멈췄어요. 회장님을 보셨습니다. 회장님은 이번에는 모자를 벗으셨어요. 정면으로 엄마를 보셨습니다. 엄마 손에서 메뉴 수첩이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아, 25년 만이야. 회장님이 한 걸음 다가가셨어요. 엄마는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민준이를 통해서 알게 됐어. 운명인가 봐. 엄마가 저를 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저 아버지를 찾았어요. 엄마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울음을 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DNA 검사를 민준이 컵으로 했어. 99.99%. 우리 아들이야, 수연아. 회장님이 또 한 걸음 다가가셨어요. 엄마는 주저앉으셨습니다. 미안해. 미안해요, 태준 씨. 엄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회장님도 무릎을 꿇으셨어요. 수연아, 왜 떠났어? 왜 연락도 안 됐어? 25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데. 엄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왜? 태준 씨 부모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모님이? 네.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태준 씨랑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계속 찾아오셨어요. 태준 씨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수연아, 그때 임신한 걸 알았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태준 씨가 책임감에 저랑 결혼할 거잖아요. 그럼 부모님이랑 평생 갈등하며 살 거고. 엄마가 흐느꼈어요. 그래서 조용히 떠났어요. 연락도 끊고 흔적도 지우고 혼자 민준이를 낳아서 키웠어요. 회장님은 엄마를 안으셨어요.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부모님이 그랬는지. 태준 씨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너를 지키지 못한 게. 25년 동안 너랑 민준이가 고생한 게 다 내 잘못이야. 회장님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 세 명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식당 안에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한참 후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는 잘 컸어요. 착하고 성실하게. 응, 봤어. 정말 잘 키웠어.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민준아,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해.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 네, 알아요.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민준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랑 함께여서.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수연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네. 2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되자. 나랑 결혼해줘. 엄마는 놀라셨어요. 하지만 저는 수연아, 난 25년 동안 너만 생각했어. 결혼도 안 했어. 너 말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어. 회장님이 엄마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셋이 함께 살자. 가족으로.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태준 씨, 민준이도 원하는 것 같은데?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이제 행복하세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고마워요, 태준 씨. 회장님이 우리 둘을 안으셨어요. 고맙다. 수연아, 민준아. 이제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가족.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식당 일을 그만두셨어요. 아버지께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집은, 아니, 이제 우리 집은 강남에 있었어요. 큰 저택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너무 큰 집, 너무 많은 것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라는 거였습니다. 저녁마다 3명이 함께 식사했어요. 민준아, 오늘 회사는 어땠어? 좋았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직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수연아,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엄마는 편안하게 웃으셨어요. 25년 동안 고생하신 만큼 이제 행복하실 자격이 있었습니다. 2달 후, 엄마와 아버지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가까운 분들만 모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아버지께 넘겨드렸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민준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도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25년 만에 이루어진 결혼.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원건설에 정식으로 입사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아버지가 걱정하셨어요. 괜찮아요. 열심히 할게요. 저는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으로서 준비하고 싶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대리가 됐어요.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하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엄마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저는 가끔 공원에 갔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만났던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비 오는 날 우산을 드리지 않았다면? 만약 넘어지신 아버지를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선한 마음이 보상받는다는 걸 증명해줬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웃으며 공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